여러분 안녕하세요. K한 김효지의 K입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여러분의 인싸템이자 캐진이 연예 동산 영화 연예 주간 학습지 주간 김효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시작합니다. 빙봉. 도대체가 무엇 때문에 한국에도 팬들이 많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렉산드리아 다다리오 36세가 결혼했습니다. 결혼 상대는 무려 17살 연상인 프로듀서 앤드류 폼인데요. 저도 다음 생엔 프로듀서 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뉴올리언즈에서 클래식한 드레스와 수트를 입고 결혼식을 했는데요. 원래는 이탈리아에서 식을 거행하려다 알렉산드라가 루이지애나 주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루이지애나 하면 K준의 도시. 아무튼 그런데 말이죠. 이 앤드류라는 제작자가 배우와의 결혼이 처음이 아니겠죠.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분노의 질주에서 돔의 여동생이자 브라이언의 와이프로 나왔던 배우 조다나 브루스터와 결혼 생활을 했었고 2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데 이번 결혼식엔 아들들도 왔다고 합니다. 프로포즈는 2021년 8월에 했다고 하며 4월쯤에 서로 결혼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꿈나무 여러분들은 유튜버라든지 가수라든지 따위의 꿈은 접으시고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화 샤잠의 샤잠 역을 하는 배우 제커리 리바이가 얼마 전 회고록을 냈습니다. 제목이 Radical Love Learning to Accept Yourself and Others라고 하는데 급진적 사랑, 나와 타인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다 뭐 대충 이런 의미 되겠네요. 이 책에 따르면 제커리가 어린 시절 오타쿠의 킹따였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이성과의 물리적 접촉이라든지 물하고 같이 삼키거나 컵에 따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각종 나쁜 것들에 의존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37세 때 3주간의 집중 테라피를 받으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도 회복 단계긴 하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큰 희망이 보인다며 인생은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DCU 히어로 배우도 이렇게 마음의 어둠과 슬픈 뒷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킹스맨의 테런 에저튼이 마블 스튜디오 간부들과 미팅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였는데요. 울버린 때문이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울버린 때문이겠죠. 네. 왜냐하면 얼마 전 마블 사내에서 울버린 역 캐스팅 회의가 열렸다는 내부 첩보가 있었거든요. 테런 본인도 전임자인 휴잭맨의 어마어마한 그림자가 부담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꼭 도전해보고 싶다. 만약 차기 울버린을 구한다면 그건 내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주중에 커뮤니티를 통해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했더니요. 많은 분들께서 여러 의견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이지 감론을박이었지만 결정은 빡빡이 형이. 제가 진짜 이 녀석 소식만 올리면 영상이 체포가 돼서 정말 고민하다가 어린이도 볼 수 있는 형태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또 잡혀갈 수도 있겠죠. 암튼 또즈라 밀러가 또 저질렀습니다. 그동안의 만행은 주간 김효케 지난 호들을 통해서 복습하시면 될 듯 하고요. 아무튼 에즈라가 독일에 체류하고 있을 때 나디아라는 이름의 현지 여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나디아는 에즈라를 베를린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 초대를 하고 우리 집에선 구름 과자를 피우면 안 돼 라고 말하죠. 그러자 에즈라는 갑자기 극 대노를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나디아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달라 라고 요청하자 에즈라는 욕을 시작했고 온갖 물건을 바닥에 내던졌고 심지어 바닥에 담뱃잎을 흩뿌렸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나디아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제보한 이유에 대해선 마치 공격받을 것만 같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나디아의 이 주장에 대해선 그녀의 친구와 변호사, 여성권리 활동가 등 5명 정도가 나서서 발언을 하고 있는 중이고 결국 형사 고소를 하기로 했다는데요. 독일 검찰은 에즈라를 불법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하고 있었으나 에즈라가 독일에서 급히 출국하는 바람에 중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워너 DC가 가장 후회하는 건 요 녀석을 플래시로 앉힌 게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이러다 보니 과거 동영상 하나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That's an option I present people always just knock you out and then you won't have to panic. You just let me know. Yeah. No? Yes? What? 이래서 에즈라를 또 대차게 까는 인플루언서들이 있는가 하면 팬들은 그저 농담에 불과할 걸 가지고 왜 난리들이지? 라며 상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탑건 매버릭으로 명실상부 현존 최강의 레전드임을 증명한 우리의 토명이 얼마 전 60번째 생일을 맞았는데요. 날도 날이니만큼 토명은 영국 실버스톤 서킷에서 개최된 F1 그랑프리를 보러 갔습니다. 역시 60대가 되었음에도 존잘러임은 물론 현장에 있던 팬들에게 팬 서비스를 하는데 여념이 없었다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날 서킷에선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참에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토명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즐겁게 볼 수 있는 명작 영화를 하나 추천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트로픽 선더 되겠습니다. 의안이 우리가 알기론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해야 할 사람은 앰버 허드인데 정작 돈을 내는 게 조니 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앰버는 과거에 이혼 재판 때 조니가 준 이혼 위자료를 2개의 자선단체에 반액씩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인권자유협회 ACLU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액의 일부만 기부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사실은 재판 당시 앰버가 한 증언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요인 중에 하나였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조니 측은 ACLU 측에 앰버의 기부 증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ACLU 측은 190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단체는 조니에게 문서 작성에 걸린 시간과 비용을 추산해서 법원을 통해 86,000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조니 측은 당연히 이건 좀 부조리 아닌가 라고 반론. 그러나 판사는 이 주장을 일부 인정, 금액을 절반으로 줄여 조니 측에 38,000달러의 지불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조니가 얼마 전 명예훼손 재판에서 승리했으니까 앰버가 이 비용까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지난호에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앰버의 배상금을 탕감하거나 철회해주겠다는 조니 측의 입장 말이죠. 그 발언을 조니 측에서 또 했습니다. 이걸 차라리 네가 인정하고 내면 재판 때문에 줘야 하는 돈은 요구하지 않을게 라는 것이죠. 어디선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조니 팬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말이죠. 자기가 재판에 이겨놓고 자기가 돈을 내야 하거나 상대방의 보상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조니 형. 네, 온 지구인들이 바라는 인실 조트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긴 하죠. 최근 리뉴얼 오픈한 미국 디즈니랜드의 인기 어트랙션 캐리비안의 해적에 조니 뎁이 연기하는 잭 스페로우 인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3월 14일부터 이 어트랙션은 리뉴얼을 이유로 폐쇄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팬들이 이거 조니 뎁 인형 철거하겠구만 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대로 남았던 것이죠. 아마도 재판 승소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이 어트랙션이 개장하자 조니의 팬들이 일제히 이 어트랙션을 체험하기 위해 문전쇄도, 심지어 너무 수요가 몰려서요. 하루에도 몇 차례 문을 닫거나 여는 등 조절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될 놈 되리에요. 그쵸? 한때는 헐리우드 최고의 라이징 스타에서 악동으로 군림했던 린제이 로한이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딱히 상관은 없지만 린제이 로한을 스타로 만들어준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에 레이첼 맥아담스와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오예. 이런 린제이 로한의 남편 베이더는 누구냐? 린제이 로한이 두바이에 산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만난 금융맨이고요. 2020년 2월에 사귀기 시작, 2021년 11월에 약혼을 발표하고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혼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요. 여러분, 앰버 허드가 재판 지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을 줄은 알았지만 진짜 끝내줍니다. 얼마 전 앰버의 변호인단은 앰버가 패소한 재판 판결에 대해 43페이지에 걸친 어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의 판사에게 지난 재판의 판결을 파기하라는 요청서라고 합니다. 앰버의 변호인단은 서류를 통해 재판 당시 제출된 증거가 재판의 판결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다. 조니 측은 앰버가 한 발언이 허위였다는 주장을 중도 철회하고 약간 암묵적인 방식으로 아주 이론적인 의미의 명예훼손만을 가리는 그런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라고 주장하며 이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조니 뎁의 변호인단의 주임 변호사 벤추는 가디언지를 통해 이미 예상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아마 지난호에서 말씀드린 법정이 마련한 화해타임 때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항소행 특급 열차를 타게 되겠죠.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에서 우디를 연기했던 톰 행크스가 얼마 전 개봉한 라이트이어에 대한 감상을 밝혔습니다. 톰 아저씨는 요즘 영화 엘비스의 프로모션을 위해서 무척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엘비스와 라이트이어가 비슷한 시기에 개봉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사실 팀 알렌과 대결하고 싶었는데 디즈니는 팀에게 성우 역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팀 앨런은 1995년부터 톰과 함께 토이스토리 시리즈에 출연해서 오랜 세월 버즈 라이트이어의 목소리를 연기해온 인물이죠. 이번엔 인간으로 바뀐 새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팀 앨런이 아닌 크리스 에반스가 버즈를 연기한 것에 대해 톰은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톰은 몇몇 인터뷰를 통해 라이트이어 기획 자체에 다소 비판적이었는데요. 원래 토이스토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팀에서 제작하고 있고 일부러라도 난 이 작품과 거리를 두고 싶었으며 심지어 처음엔 실사화한다고 해서 애니가 아니라 진짜 영화를 찍나 보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디가 없다면 버즈도 없는 것이라며 이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이게 만약 1997년쯤에 나왔다면 모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토이스토리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 멋진 배우는 톰 크루즈도 있지만 키아누 리브스도 빼놓을 수 없죠. 얼마 전 키아누가 영국 런던발 항공편으로 뉴욕에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수화물을 찾던 도중 한 어린 팬과 나눈 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영상은 아니었고요. 함께 있던 키아누의 친구 앤드류 킴멜이 직접 트위터에 올려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저씨 왜 런던에 있었어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었어. 인터넷에서 봤는데 F1 그랑프리에 계셨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랑프리 F1 레이스카. 직접 모셨나요? F1은 아니지만 난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한단다. 뉴욕에 사세요? 난 LA에 살아. 얼마나 머물 예정이에요? 4일? 아니다, 5일. 5일이야. 왜요? 브로드웨이 공연 보려고. 어떤 쇼를 보실 건데요? American Buffalo. 뉴욕 어디에 계세요? 미드타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키아누는 반대로 소년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데요. 왜 유럽에 있었니? 파리에선 어떤 갤러리를 봤어? 좋아하는 게 뭐야? 라며 물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정말 굉장히 멋진 배우라는 생각 여러분도 드시죠? 온 인류는 키아누가 더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조카가 질문하면 3회 컷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키아누를 생각하면서 6번 정도는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브래드 피트가 좀 슬픈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됐네요. 빵형이 사실 안면인식 장애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건 가족이나 친구 등 잘 아는 사람의 얼굴을 봐도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다만 목소리나 체격, 복장 등 얼굴 이외의 특징에 따라 인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뇌의 후두엽에서 측두엽에 걸친 장애로 인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브래드 본인은 아직 의사에게 정식 진단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같은 증상을 가진 분들을 만나고 싶네요. 아는 사람인데도 얼굴을 못 알아보니까 제가 상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다가가기 힘들거나 자기중심적으로 보일까봐 걱정이네요. 사실 빵형은 2013년에 에스콰이어지를 통해 이 고백을 처음으로 한 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날 무례한 놈으로 보곤 한다. 그렇지만 때때로 주변 사람들이 힌트를 주기도 하고 그때마다 고맙다고 이야기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때는 이 증상에 적응하고 그냥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을 뿐이고 늘 넌 이기적이고 자만심이 많아 라는 말을 들었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힘들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검사와 진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토르 러브 앤 썬더에 출연한 나탈리 포트만이 촬영 현장에서 소외감을 느꼈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리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스포가 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와 데드풀 이야기도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피규어 세트 이벤트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나탈리는 크리스 햄스워스, 테사 톰슨,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 이미 전작 라그나로크 작업을 해서 친밀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내가 좀 신참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모두 좋은 사람들이고 난 1, 2편에도 출연을 했으니까 작품 세계관이 친숙했고 안도감도 있었다. 스스로 베테랑이라고 생각되면서도 신인의 감각이 혼재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엔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의 자녀들과 크리스 햄스워스의 자녀들도 출연을 해서요. 이거 좀 너무 가족잔치처럼 해먹는 거 아니냐 라는 여론도 있긴 한데요. 사실 엔드게임과 호크아이에서도 감독 루소 형제 중에 한 명인 조 루소의 딸이 호크아이의 딸로 출연하기도 했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톰 홀랜드의 근황을 전합니다. 요즘 톰은 신작 드라마를 작업 중인데요. 애플 TV 플러스로 공개되는 드라마 더 크로우디드 룸 촬영을 위해 현재 뉴욕에 체류 중입니다. 머리도 꽤 자란 모습이고 옆엔 동생 해리도 있었죠.
많은 분들께서 왜 동생이 항상 같이 다니는가 궁금하실 듯하여 말씀드리자면요. 원래 처음엔 그냥 같이 놀려고 프레스킷이나 프리미어에 데리고 다니다가 요즘엔 아예 어시스턴트로 고용이 되어 페이를 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귀에 이어폰을 끼고 주변 매니저나 에이전시, 스태프들과 의견도 주고받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해리도 배우긴 하지만 이 작품엔 출연하지 않으며 이 드라마 더 크로우디드 룸은 전 10화로 톰 홀랜드는 다중인격 장애를 겪는 데니 설리반이라는 인물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진 뭐 그냥 그렇네 싶을 수도 있으나 무려 아만다 사이프리드도 나오니까 전 무조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간 영상 목록은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 계속 즐겨주시고요. 멤버십 묘캐땅과 김묘캐 굿즈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름이라 양말이 안 팔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주간 김묘캐 K였습니다.